우선 그 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자산에 대한 경제상환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틀린 걸 묻습니다. 자, 우선은 상가 한번 볼까요?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여러분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우선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50%. 0.5는 50%, 불황일도 0.5니까 몇 프로? 50%. 자, 상가일 때는 16%.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16%. 불황일 경우 몇 프로? 6%. 자, 호황, 불황. 근데 문제는 호황, 불황이 50%잖아요. 0.5인데 문제는 0.5일 때는요,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돼. 두 개 더하면 얼마? 22%죠? 22% 반 얼마? 11%. 50%일 때는 반 나눠주면 돼, 더해서.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12 사네. 오피스텔은 얼마? 12. 요거는 몇 프로? 4%. 50%일 때는 뭐? 반. 두 개 더해서 반. 16의 반 얼마? 8%. 이런 식으로. 네?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인데 8.2. 자, 아파트는 호황일 경우 몇 프로? 8%. 불황일 경우에 2%. 또 얼마? 50%니까 10%의 반. 5%. 자, 이 기대 수익률 다 구했네.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상환별 확률, 요거 0.5, 0.5가 경제상환별 확률이죠. 경제상환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상환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는지만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2번 기대 수익률은 어디가 가장 높아? 보니까 상가가 가장 높고 아파트가 가장 낮다. 여기 2번 설명. 3번 우리가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인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분산은 표준 편차를 뭐 하는 거다? 제곱한 게 분산. 맞는 지문이죠.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상가가 가장 높다. 요거 구하려면요, 요거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는 계산 나와 있는데 계산하지 말고 요것만 보면 돼요. 50%잖아요. 그땐 요것만 봐. 호황, 불황일 차이 몇 프로? 10%. 요거 몇 프로? 8%. 요거 몇 프로? 6%. 요 호황, 불황의 차이가 클수록 위험도 높아. 그럼 위험이 가장 높은 거는 거? 차이가 가장 큰 게 요거죠? 10%. 위험은 상가가 가장 높다. 되겠죠? 빨리 찾는 방법. 상가가 가장 높고 어디가 가장 낮다? 차이가 가장 작은 6%. 아파트가 위험이 가장 낮다. 계산 안 하고 찾는 방법. 되겠죠? 여기 좀 쉽죠? 계산 안 하고. 자, 그리고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기준으로 한다.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아까 뭐라고?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게 우리가 지배의 원리가 됩니다. 지배 원리.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 수익률, 지금 뭐를 비교한 거다? 5번은 뭐를? 상품 두 개 뭐를 비교했어요? 상가, 아파트. 그럼 기대 수익률 어디가 높아요? 상가가 높죠. 자, 위험은
뭐 갖고 측정?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상가, 아파트 위험이 어디가 높아? 또 상가가 높지 뭐. 이때는 상가가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아파트에 비해서 높을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건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다. 5번 정답. 자, 지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죠. 지금 표가 주어졌죠. 표 주어지고 그 표를 1, 2, 3, 4, 5 해석하는 문제죠.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는 우리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아니면 5번에 있어. 혹시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4,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걸 늘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잘 찍으시라.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로 편입이 되면은 위험 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이 더 추가되면요, 비체계적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니까 위험 분산 효과, 혜택 얻을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2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어떻게 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 2번 정답. 그럼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3번,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 접점에 동그라미. 기대의 수익률. 작년에 효율적 프론티어가 또 개념이 또 출제를 했었죠. 작년에 요 효율적 프론티어의 개념이 출제했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접점.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이 아니에요.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에서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돼요. 접하는 점입니다. 접점이 포인트, 맞는 질문. 이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정통적인 방법 맞습니다. 자, 5번,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여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로 가정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이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경우에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가 바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요거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 사업상의 위험에 포함이 됩니다. 1. 기업 맞는 질문.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을 하면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하니까 틀려요. 고정의 동그라미,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에요. 변동.
자, 여러분,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을 하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신속하게 전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은 뭐한다? 낮아지는 거.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디귿, 효율적 프론티어 얘기거든요. 자,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디귿은 지금 그림에서 보세요. 뭐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디귿은 우상향하는 이유. 자, 이런 얘기죠. 주어진 5% 동일한 위험에서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인데 요 선상에 어느 점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 점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여기 디귿 설명. 네 번째는 작년에도 출제했죠.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체계가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여러분 시험에 체계적, 비체계적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5번은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46번. 틀린 거. 자,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죠. 1번은 뭐다? 맞는 질문. 자, 상관계수가 이 경우인데 플러스 1일 경우에는 뭐다? 완전 잘 붙여. 완전한. 완전한 양.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혜택,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2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 2번 개념.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 여러분이 이것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다? 공격적.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이거는 뭐? 보수적.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 보수적은요, 요거죠. 위험도 낮고 기대 수익률도 낮은데, 공격적은 위험도 높고 뭐도 높다? 기대 수익률도 높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4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한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뭐하다? 불가능하지.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포트폴리오 위험인데, 자, 자산의 수가 적을 때는 위험이 이만큼 높죠.
총 이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뭐는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어요. 네.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산의 수가 많아도 위험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있다 없다 요거 변화가 없지.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 불가능. 4번 정답. 5번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별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252페이지에) 50번 문제로. 자,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하다. 이러면 가능해야 할까 뭐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 불가능. 제거할 수 없다. 1번 틀렸고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죠? 나타나죠. 플러스 1일 때면 없고요.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큰데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효과는 작아지지. 네. 위험 분산 효과는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작아진다. 있습니다. 자,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밑줄.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커진다. 플러스에 비해서 이 값이 플러스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위험 분산 효과는 더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틀린 지분.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밑줄, 접하는 포인트죠. 만나는 점이 아니에요. 접하는 점에서 최저 포트폴리오가 결정됩니다. 4번 정답.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뭐를? 투자 자산의 수를 이렇게 늘리면 뭐가 줄어들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으면 그 결과로 뭐가 줄어든다? 여기 점점 줄어들면 총 위험이 줄어들죠. 5번은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익률 변동 동그라미. 그러면 수익률 변동이 나오면 무슨 거다? 상관계수. 자, 수익률의 변동, 움직임. 이 지문이 뜨면 뭐를 묻는다? 상관계수를 묻는 지문이다.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 밑줄, 유사한 추세는 상관계수가 뭐다? 플러스값. 유사한 추세는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값. 플러스 값일 때는 좋아요, 나빠요? 플러스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작으니까 안 좋지. 뭐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지. 그러니까 수익률의 요 변동이 뭐 유사한 추세하면 안 되고 반대로 변동하는, 예? 반대로 변동 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 또 반대로 변동,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니까. 2번 투자 대안별 요거죠. 2번은 요거 지배율.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뭐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 이게 2번 설명. 자, 3번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 요걸 뭐라고 해? 지분 수익률이야. 자,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여기서의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말합니다. 한 투자자에게, 이 얘기죠. 이렇게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니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 점이 최적이 아니고 이 점이 최적이죠.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 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5번의 이유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건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맞는 질문.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같은 경우에는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다. 자, 여러분 이 얘기죠. A와 B가 서로 같다. 기대 수익률이 A와 B가 서로 같은데 A가 뭐 B보다 뭐 한 경우 작으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위험이 낮죠. 뭐를 선택? A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질문.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합니다.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여러분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해져요. 회피할수록 밑줄 급해진다. 밑줄. 그게 포인트. 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다? 플러스.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상승한다. 5번은 29회 시험에 정답으로 또 한번 출제했어요.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A, B, C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성과 측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A 부동산은 B 부동산에 비해서 표준 편차, 표의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위험이 7%로 가장 낮고 또 수익률도 10%로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 부동산이 됩니다. 1번은 맞죠? 2번 A, B, C 부동산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 요거
수익률에 움직이는 뭐? 상관계수. 상관계수, 그 표에 상관계수 보면 돼요. 표에 상관계수인데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 자, 유사의 동그라미. 유사하다는 건 뭐야? 플러스. 유사하다는 건 플러스 1에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보니까 채권 A는 채권에 비해서 주식 0.765가 높죠? B도 0.123보다 0.236이 높아요. 또 C도 0.365보다 0.567이 높죠. 그러니까 뭐보다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이 유사하다. 플러스 1이 가까이 가니까 유사하다. 맞는지는. 유사는 플러스 1에 가까이 갈수록 유사하는 거예요. 표 해석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변이계수를 한다. 자, 변이계수는 또는 변동계수라고 해요. 변이계수, 변동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이함도. 오이함도는 뭐를 의미한다?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자, A, B. A는 얼마?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 오이함은 표준 편차 몇 프로? 7%. 0.7. 자, C는 14%. 기대 수익률. B는 14%. 표준 편차 15%. 1보다 크죠? 그럼 변이계수의 값은 멀수록 위험도 기대 수익률 1% 위험이 낮을수록 유리해요. 요 값이 낮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유리하지. 3번 정답. A가 유리합니다.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 4번 평균 분산 결정법을 따를 경우에 투자자는 C 부동산을 제외한다. 자, 여러분이 지배의 원리를 보면은 자, B, C를 봅니다. 자, 기대. 자, 저기 지배의 원리는 있으니까 B, C. 표준 편차는 뭐다? 위험. B, C인데. 자, B는 몇 프로? 그래, 14%. 여기는 15%가 주어졌죠. 자, C는 여기가 13%, 여기는 16%.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 높고 위험은 낮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아요. 뭐를? B를 선택해. B를 선택하기 때문에 C는 제외. 그래서 네 번째 C 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B, C를 봤을 때 제외를 하고 A, B 부동산을 비교하는데 A는 몇 프로? A는 10%. 10%니까 여기가 크지 뭐. A는 10%니까. 자, A, B는 B는 얼마? 여기 15%. 여기 몇 프로? 7%. 이렇게. 그럼 이때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맞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거는 상관계수 보면 돼요. 자,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자, 여러분 A, C에 비해서 B가 주식도 0.236으로 주식이 낮고 채권도 0.123으로 A, C보다 낮아요.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뭐? 그럼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요. 낮을수록 커요. 그러니까 B가 가장 낮으니까 B가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크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 대상이 됐다. 왜?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크다. 그래서 뭘로 갈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
오염 분산 효과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는 거. 마이너스 1로 갈 수 있거든. 자, 표 해석하는 또 문제가 봤습니다. 자, 58번 문제로 갑니다. 5년 후 1억 원이, 여러분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1억보다 작겠죠 뭐. 그렇죠? 5년 후에 1억은 할인하니까 1억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지금 5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 돼. 그럼 할인율이 얼마? 할인율 7%. 0.7, 0.07. 요거 계산 안 되신 분 있어요. 0.7인지 0.07인지 모르신 분 있어요. 7%는 0.07이에요. 몇 년? 5년. 5년이니까 5사. 요거 계산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요건데 1.07이야. 1.07 전자계산기 1.07 곱하기 1.07 5번 누르면 돼. 네. 그래서 1억 원을 5번 누른 값으로 나누면 나와. 근데 얼마? 10만 원짜리를 반올림한다. 그러면 3이 나오면 버리는 거고 5가 나오면 반올림 해 올라가는 거고. 3번 정답. 자, 59번. 어떤 택지의 지가가 1억 원인데 매년 10%씩 상승한다. 그래서 몇 년 후에? 3년 후에 1억 얼마? 1억 3,310만 원이 된다. 자, 현재 토지 가격은 얼마? 현재 토지 가격 1억이 3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매년 지가 상승률 몇 프로? 10%, 0.1. 몇 년 후? 3년 후. 요걸 뭐라고 하죠? 현재 토지 가격 1억이 3년 후에 얼마냐? 요걸 곱해주는데 이것을 일시불에 미래 가치 계수. 미래 가치를 뭐라고 해요? 내가 계수.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를 알아야지. 요거 역수니까 1 플러스 0.1이 얼마? 3승분의 1. 두 개 곱해서 1 나와야 역수. 4번 정답. 자, 60번 문제. A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 몇 년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 동그라미. 매년 말입니다. 매년 초와 매년 말이 답이 달라요. 매년 말입니다. 1,000만 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이 정기적금 이자율이 복리로 몇 프로? 10%라면 이 4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자, 이런 거는 원리를 알아야겠죠? 현재 매년 말이에요. 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 말. 얼마? 1,000만 원. 자, 4년 말 만기됐어. 만기됐거든요. 1,000만 원 넣자마자 만기돼서 바로 찾아. 바로 찾으니까 뭐가 없다? 이자가 없어. 1,000만.
근데 3년 만에 1,000만 원 오면 1년 동안 뭐가 붙어요? 이자. 얼마? 1 플러스 10%가 0.1에 1사. 그럼 여기 얼마죠? 1,100만 원. 자, 2년 만에 1,000만 원 또 적립하면 이자는 몇 년? 2년 동안 푸니까 제곱. 여기 얼마? 1.1의 제곱 1.1이죠. 1,210만 원. 자, 1년 만에 1,000만 원 적용하면 이자가 몇 년부터? 3년. 1 플러스 0.1 얼마? 세제곱. 1.1의 세제곱 1.331을 곱해줘는 1,331만 원. 요거 다 더해준다.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요거 다 더해주니까 얼마? 4,631만 원. 어떻게 돼요? 우리가 4번 정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리를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일을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또 매년 연말에 동그라미. 자,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을 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 이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현재 1년 말 얼마? 2,000원. 현재 얼마? 1년 말 2,000원, 현재 얼마? 할인을 해야겠지. 얼마? 할인율 10%, 0.1인데 기간이 1년이니까 1승 1.1로 나눠주면 돼. 그럼 2년 말에 2,000원이 얼마? 할인하면 1 플러스 0.1이 얼마? 제곱 1.21로 나눠주면 되죠. 요 두 금액을 전부 더해주면 됩니다. 10원 이하는 절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400원이 정답. 자, 이것도 현재 일시불 얼마냐?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63번은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65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